네, 그렇게 가족으로서는 미를 주셨고 맞습니다. 그다음 굉장히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굉장히 큰 키워드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그렇죠. 키워드죠. 그때가 저희가 좀 정적인 부분 때 얘기를 나눴다면 좀 되게 동적인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운동으로서는 또 술을 주셨어요. 네. 주실만하죠. 맞아요. 최우수. 그렇죠. 어떤 의미로 술을 주셨나요? 어떤 그 운동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저한테 이제 가장 지금 큰 원동력, 기쁨을 주는 활동으로서 가장 높은 평가를 주고 싶은. 원동력이. 네. 원동력. 네. 그래서 언제부터 좀 좋아하시게 됐어요, 이거를? 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는데요. 2학년이 끝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마침 이제 이것저것 아는 상태에서 군대를 가서 본격적으로 좀 했죠. 그것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군대에서 본격적으로 좀 웨이트나. 그 안에서. 네. 근데 군대에서는 사실 주로 웨이트를 했고 전역하고 나서 수영을 이제 꾸준히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복학을 하고 나서 조정부 동아리에 들어간 게 운동에 정말 본격적으로 정말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네. 정말 다양한 운동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럴까요? 그런가요?라고요? 조정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또 그쵸, 러닝, 클라이밍. 그렇죠. 클라이밍도 하시고. 클라이밍 이제 정말 최근에 몇 번만 가봤고 주로 러닝. 하는 건 이제 수영, 러닝, 조정, 웨이트.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어떻게 기쁨으로 와요, 그게? 맞아. 뭔가 몸이 만들어 되게 예쁜 몸이 되는 게. 보통 운동을 하는 계기가 좋은 몸을 만들고 그쵸. 이런 걸 목표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게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운동을 한번 하고 예를 들면 1시간을 하고 그거 씻고 나왔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엔 갈수록 그 기분이 좋아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몸을 더 잘 좋게 만든다 이런 것도 항상 목적엔 있지만 운동을 해야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네, 항상 리프레시가 되는. 땀을 내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 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계속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약간 습관이 되셨구나. 네, 안 하면 약간 너무 허전한. 찝찝해 약간. 덜 씻은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렇죠. 네. 뭔가 이쯤에서 땀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치. 처음에 이제 흥미를 느꼈던 주로 유산소 운동이었는데 수영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 수영장을 돈다든가 러닝을 좀 오랫동안 뛴다든가 그게 좀 매력이 또 느껴지는 게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사실 엄청 지루하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한 10분, 20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느낌이 와요. 같은 동작의 반복인데.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인데. 그렇겠네요. 예. 되게 사실 지루해 보이는 그 동작이 반복하다 보니까 또 새로워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많은 걸 느낄 수 있구나. 네. 그때 그 반복할 때는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집중이 아니면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게 반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들 때도 있고 어쩔 땐 그냥 진짜 동작의 반복에만 집중을 해서 예를 들면은 달리기를 할 때 다리를 계속 발을 뻗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한 번 뛸 때마다 계속 같은 동작인데 거기서 새로운 힘을 나름 이제 계속 저도 또 상황 설정을 하는 거죠. 또 네, 자유형을 할 때 팔을 젓는데 그 팔 젓는 게 이번에 젓는 게 또 다르고 또 이번에 젓는 게 또 다르고 네, 그 움직임에 집중하실 때도 있고 움직임에 집중을 해서 이제 독서랑 제가 연결을 시켰는데 독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정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운동은 또 동적인 활동이고. 네. 근데 제가 의외로 이제 여기서 아마 여기에 전체 이제 제가 좀 안 적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되게 흥이 있거든요. 또? 네. 신나는 걸 좋아하는 게 또 진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뭐 축제를 한다든가 저희 이제 응원 같은 거 이제 막 있는데 응원단 그런 거 그 왜 뭐 연구전이라고 하죠. 그때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다 같이 그쵸. 엄청 신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또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막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세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속에 있을 때 그냥 완전히 너무 좋구나. 도취되는 그 느낌, 완전 그 축제의 느낌을 또 엄청 한껏 즐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술도 안 좋아하는데 술을 안 마시고도 그런 흥에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 그 흥을
또 분출을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또 춤 같은 건 못 추고 뭔가 활동적으로 제가 그거를 발산할 수 있는 게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치. 그 동작이 제 나름대로의 표현인 거죠. 그치. 예, 뛰고 수영하고 뭔가 그 동작들을 엄청 힘차게 하는 게 제 나름의 계속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네. 그래서 신이 나나요? 그쵸. 그 흥이 은근히 이제 엄청난 예를 들면 더 강도를 세게 했을 때 그 강도를 올렸을 때 마치 이제 더 신나는 것처럼 진짜. 느낌을 그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느낌이. 약간 네. 그래서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책에서 읽었던 그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이나 그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뭐 예술적으로 뭔가 제가 하는 활동이 없다 보니까 제 나름의 어떤 발산하는 방식이 운동인 것 같아요. 왜 그래서 더 운동이 즐겁고 계속 생각만 했던 걸 나름 움직임으로 내가 표출하고 있다. 상징적인 게 저한테 운동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한 뭔가 개념에 그러니까요. 어떤 운동의 사람들은-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즐기고 계셨구나. 그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저는 이제 그렇게 더 의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운동 자체가 미술일 수도 있고 네. 체육일 수도 있고 그치. 축제일 수도 있고 클럽일 수도 있고. 그쵸. 야, 씨, 좀 멋지다. 이야이씨. 와.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처음 봤던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사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몸의 표현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 주관적인 걸 수는 있긴 한데 전 좀 이거를 어쨌든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이라는 콘텐츠라고 해야 되는지 운동이라는 활동이 어쨌든 매체적으로 전달이 되거나 그러니까 미디어로 전달이 되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대다수의 그 인식에는 이게 이제 완전 자기 관리의 수단이고 그렇죠. 건강 몸이 좋아지는 거, 뭐 몸짱, 뭐 이런 개념으로 더 이제 다이어트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도 엄청난 즐거움이 있다는 거를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내가 너무 느낀 이 좋음을 네, 나누고 싶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움직임으로써 사실 굉장히 기분 전환되는 것도 많고 맞아. 느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청 유명한 이사도라 돈컨이라는 1세대 무용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몸의 움직임이 생각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제 머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용이 이제 예를 들면 경지에 다다르면 그냥 내가 생각 없이 움직였어 던 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다른 표현의 방식인 거죠. 사실 춤을 정말 예술로 승화시키거나 춤 정말 잘 추는 움직임을 보면 진짜 예술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치 그냥 진짜 어떤 영감처럼 다가오고 내 움직임이 나의 감정인 네. 그래서 경지가 되는. 그렇죠. 일종의 근데 제가 그런 뭐 예술적인 움직임으로 승화시킨다기보단 오히려 좀 둔탁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나름의 제 에너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제 좀 대체해서 네, 일반인의 수준으로 네 의미 부여를 그렇게 운동이 되게 특별한 의미네요 인생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자기 관리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진짜로.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되게 이미 우선순위 좀 너무 낮은 지나온. 거고. 그게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운동을 그렇게 좋아함에도 뭔가 사실 식단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건 오히려 그런 건 잘 못하고 정말 운동 그 자체에서만 계속 즐거움을 느끼고 뭔가 너무 그거를 다르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쵸. 막 몸을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니까 그치, 그치. 이게 뭐 식단을 사실 굳이 오히려 그건 좀 부차적인 느낌? 이제 운동을 워낙 정신없이 하다 보면 몸이 생겼네 가벼- 이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했는데 근데 다만 그거 좀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는 게 가벼운 몸은 어쨌든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그치. 가벼운 몸은 확실히 가볍게 뛰는 그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또한 네. 더 나은 운동을 위함. 되게 진짜 신기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운동을 생각하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병구 씨는 어떤 마음으로 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들의 약간 자기 관리, 약간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한 수단, 조금 더 생각을 좀 맑게 하기 위한 수단 그런 정도, 약간 등산하는 정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다른 차원의 분출 방식으로서 운동을 하시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런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느낌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승현 씨가 생각나요. 아 진짜? 맞아요. 아, 15화 게스트 승현 씨와 함께 운동을 하시는 사이여서 함께 주말에 막 산을 이렇게 누비고 다니시고 사이좋게 이런 느낌으로 운동하시나요? 두 분이 정말 근데 행복해 보이세요. 항상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스토리나 이런 데 올라오는데 인스타그램에 정말 너무 행복해 보여요, 두 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메시지 날리거든요. 행복하세요 막 이러면 두 분 행쇼 막 이러면서 사실 주말에 승현 씨도 같은 운동에 대한 같은 생각이 있는지 정확하게 내기나 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뭐 명성도 좋아하시고 이런 거 보면 아마 굉장히 몸의 움직임에 아마 그분도 그럴 거다. 네, 의미부여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이 네.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결이 비슷함이 느껴지는. 근데 굉장히 지금 굉장히 새로운 어떤 운동에 대한 그러니까요. 정의를 내려주셔서 네. 굉장히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새롭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던 게 그 단어가 있는데 컨델락터리 12라는 이게 아마 라틴어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신경과학자 올리버 섹스라는 그 과학자가 네. 수영을 되게 좋아하시는 과학자이신데 이게 진짜 딱 저의 운동 생각을 정리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서 네, 이게 뜻이 자신의 운동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의지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네.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운동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 프로필에는 이제 이 단어를 써놨습니다. 자신의 운동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의지. 네. 진짜 맞는 거네요. 이게. 네. 네. 그 운동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게 저한테는 큽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이게 진짜 사실은 핵심인 거잖아요. 알맹이. 그쵸. 그렇습니다. 운동의 어떤 의미, 정말 의미. 네. 이제 앞으로는 좀 이거를 진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니까요. 네. 사실 운동이 예를 들면은 뭐 몸을 만들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그 실천을 하다 보면 한계가 너무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고 맞아요. 지치고. 네, 맞아. 뭐 금방 이제 하기 싫어지고 또 한참 했다가 또 안 하게 되고 맞아. 근데 이거는 정말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맞아, 되거든요. 맞아. 이런 느낌을 얻게 되면 이거는 뭔가 결과에 실패라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이 자체를 즐기는 거니까. 뭐 만약 다이어트 왜 이렇게 체중이 안 줄어, 몸이 이렇게 안 생겨, 뭐 이런 좌절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하면 뭐 운동을 좀 할 수 없는 날이 거의 여유가 없던 날도 뭐 10분만 그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은 움직임이니까 또 그 약하게 했을 때도 또 그때만큼의 또 느낌이 있고, 네, 또 빡세게 했을 때 빡세게 하면 또 그때대로 오는 느낌이 있고, 네, 매번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원 씨 운동은 뭔가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머릿속으로 하는 운동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치환을 해서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의미부여를. 정답이 나왔네요. 왜 그렇게 즐겁게 하시는지. 우리가 술로 풀고 클럽으로 풀고 유튜브로 푸는 거를 운동으로 푸시는 거잖아요. 맞아, 이게. 똑같지. 그니까. 맞아.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거나 약간 그니까. 그만큼 큰 즐거움이시다. 그냥 거기서 즐거움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다른 데서도 즐거움 많이 쳤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별로 없던 것 같은데. 계속 그 아까 좋은 사람 컴플렉스 그거를 깨고 싶어서 하셨다라는 그 글귀가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아까 저희 만났을 때도 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건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술 좋아하세요? 술은 흡연하세요? 흡연은 그럼 어떤 거? 영화 좋아요. 그래서 건전하시네. 예. 그렇거든요. 이게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결국 이렇게 돼. 사람들이 좀 약간 의외다 이런 것도까지 좋아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가 네. 저 게임을 좋아했었습니다. 오. 네. 뭐 크레이지 아키드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뭐 좋아하세요? 아니요, 다양하게 좋아했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 사실. 테트리스, 테트리스까지 안 배틀 가로세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애니팡 뭐 이런 거. 옛날에 뭐 메이플 뭐 이런 거. 메이플 스토리. 네, 메이플 스토리. 잘 어울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그 혹시 뭐 문명이라는 게임 좀 아시려나? 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나라 키우고 도시 키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즐겨 하고. 즐겨 하는 거예요? 막 빠져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 한 번 빠질 때는 또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예. 얼마나 밤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밤 늦게까지요? 예. 보통 밤을 새거든요. 자, 이 아니, 정도만 됐으면 파악이 됐을 거 생각해요.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를 밤 늦게까지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장면이에요. 본인이 게임 중독이라 그것을 굉장히 진짜 어필하시는. 늦게까지 게임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0시 집에 가고 이렇게 되지? 해명이 이런 해명을. 그러니까요. 저도 게임 중독이다. 이렇게. 신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래서 학교 축제를 즐기고 뭐 이런. 연고전을 그렇습니다. 연고전을 즐기십니다. 아시겠죠? 풀파티 이런 거 아니고요. 연고전입니다. 고연전 아니고. 아니요, 저 할로윈 파티도 가봤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태원 가봤습니다. 이태원. 진짜. 자, 그럼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아니, 올해도 가실 생각인가요? 저 올해 근데 오늘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네. 여건이 된다면. 물론 안 되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저 그런 축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거기서 신나게 놀고요. 가장 지금 강조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그렇죠. 근데 정말 다만 제가 지금 저 모범생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런 굉장히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나 놀 줄 알아 그런 느낌. 굉장히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네. 포기하셨고요. 재밌어요. 되게. 네, 그러면 놀 줄 아시는 또 장원 씨의 가장 큰 취미는 또 역시나 독서. 그렇죠. 운동만큼이나. 근데 문학을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운동만큼이나 큰 키워드인데. 네. 여기 또 우를 주셨어요. 수가 아닌지는 뭘까요? 이거는. 갈 길이 멀어서. 갈 길이보다는 아직 사실 그리고 문학에 딱히 문학어로 해주시니까 딱 했을 때는 바로 이제 소설이나 시를 포함한 걸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걸 하게 됐는데 그 책도 어쨌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시작했을 때는 어쨌든 문학의 비율이 좀 작았어요. 사실 뭐 책을 읽기 시작되는 계기들이 다들 다양하지만 저도 평범하게 뭔가 저한테 자극을 주는 지금 상황에서 공감이 되는 그런 책들 이런 좀 자기계발서도 좀 반성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되고 읽게 되잖아요.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아니면은 좀 계속 좀 쉽게 풀어서 계속 좀 새로운 지혜를 주는 그쵸, 인문학 그쵸. 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 입문을 했었어요. 음. 인문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다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문학을 진짜 접하게 된 거는 군대 저도 군대인데 군대 갈까 봐요. 이게 좋은 것이에요. 아니 오늘 너무 가야겠네 아니, 이게 군대.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네. 제가 너무 지금 군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그렇지.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어쨌든 거기서 읽을 시간이 많으니까. 맞아. 맞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절대 밖에서는 안 읽을 것 같은 책들을 읽어보자. 그래서 억지로 이제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문학 고전들, 세계 고전들을 그냥 어떻게든 꺼내 읽는 거. 그건 정말 안 읽혀도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걸 보고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언젠가는 차선이라고 하죠. 네, 언젠가는 읽게 되더라고요. 뭐 한 페이지씩 읽든 그럼 그거 한 달이 되면 어쨌든 한 권 읽게 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고전들을 이제 접했을 때 당연히 지루하더라고요. 좀 별로 와닿는 게 없고 그쵸. 되게 그냥 이거 내가 그냥 읽었다. 그치. 나도 알아 이제. 나 이거 내용을 알아. 나도 이 고전을 맞아. 읽었어. 읽었어. 예, 일종의 어떤 허세. 그치. 진짜 그런 게. 보면서 들은 생각 이게 왜 명작일까? 그러니까 진짜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쵸. 맞아. 어떤 점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명작이라 부르는 거지? 뭐 어떤 그쵸. 메시지가 있는 걸까? 왜지? 왜일까? 그렇죠. 그게 가장 어딨을 번역도 막 어색한 것들 많고. 맞아. 저도 정말 그걸 똑같이 정말 느꼈고 정말 이해를 못 하겠고 결국 어쨌든 꾸역꾸역 조금의 비중을 유지하는 정도. 그래도 여기서는 그냥 다양하게 읽자고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조금씩은 읽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읽어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하게 어쨌든 다른 책들을 많이 같이 읽어가니까 진짜 신기한 건 그 다른 책들을 읽다 보면 전혀 다른 분야의 뭐 과학책, 뭐 아니면 그냥 인문학 책, 뭐 그냥 사회과학 책 이런 책을 읽다가 보면 언제나 인용으로 이제 그런 구전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철학에 대해서 특히 철학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결이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정리를 해주고 되게 이제 배우는 입장으로 제가 읽으니까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점점 읽다 보니까 이제 문학이 어쨌든 저한테도 와닿는 문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내가 되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예를 들면 철학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철학의 내용이 너무 잘 녹아 있는 소설이 이제 막 읽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신기한 거예요. 나도 드디어 이게 그러니까 이해는 당연히 잘 못할지언정 내가 봤던 내용이 여기 나오네? 이거를 상징하는 내용이 나오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상징을 이런 스토리로 풀어서 표현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갑자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영화도 사실 그렇든 영화도 이제 재미없던 영화가 잘 보일 때 감독이 뭐 촬영 기법을 이렇게 쓴다든지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면 뭐 장면에 넘어감을 뭐 순서를 이렇게 설정해서 일부러 이렇게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문학도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구성의 방법이 있고 서사의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조금씩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그냥 캐치해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다른 책들에서 읽었던 좋았던 문장들보다도 문학에서 표현하는 그 어떤 시적인 문장 그런 게 더 깊게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런 문장을 써내지? 맞아요. 그럼 그거를 메모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막 빠져들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지금도 문학 당연히 안 읽히는 게 당연히 있고 와닿는 거 위주로 읽게 되는데 그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진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도 이제 가야길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걸 더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책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냐면 이 작가의 그 렌즈 이 사람이 본 시각을 자꾸 보고 싶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봤어? 어떤 그치. 똑같은 장면을 봐도 예를 들면 뭐 나무 한 그루를 봐도 뭐 이 작가는 어떻게 보고 있다 계속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시선을 훔치는 일이죠. 그게 가장 흥미롭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이제 저도 진짜 말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계속 새롭게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문학이라는 어떤 같은 일상의 장면이나 일상의 순간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문학의 결이 정말 무한하잖아요. 수많은 작가가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만의 렌즈로 세상을 본 거잖아요. 그쵸. 그 필터로. 그럼 저는 그걸 앉아서 너무나 편안한 장소에서 그냥 앉아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 한 그루가 내 앞에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보는 나무의 모습을 저는 그냥 앉아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수집해 나가는 게 독서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맞아. 그럼 그 수많은 작가의 필터 중에요. 어떻게 이런 필터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 거 있어요? 좀 특별했던 거? 그냥 좀 바로 생각나는 건 사실 제가 아까도 백석 시를 인용했지만 백석 시인의 그 시 하나 어떤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이 너무 좋아요. 네. 사실 백석이 시인이 그리는 무슨 시들이 보면 되게 목가적인 풍경이 그냥 시골 풍경을 그리는 것도 많고 좀 되게 진중한 시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막 방 안에서 혼자 외로이 막 혼자 고뇌하면서 그 막 갈매나무를 보면서 자극을 받는 그 남신이지 유동 박시봉 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 작가의 의도는 1번. 사실 그것도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그렇게밖에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에서 의자의 의미는 뭐요? 그 멋진 시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로밖에 읽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실 사연이 있지만 그 결이 좀 또 다양해요. 그렇게 백석 씨가. 저는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의 스펙트럼이 좋았던 게 굉장히 평화롭고 그냥 낭만적인 모습을 그냥 그림을 마치 시에다 옮겨놓는 것처럼 쓰는 듯한 시인인데 그 안에 은근히 인생에 대한 어떤 자기의 태도? 자기의 어떤 인생관을 담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진지하게 나는 엄청 지금 내 삶은 심오해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그게 더 와닿는 거예요. 정말 담백한 네. 툭 같은 네, 느낌.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은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은유적으로 세련되게 표현된다는 느낌. 네, 맞아. 과하지 않고. 예, 그런 게 많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막 수박을 먹는데 씨를 막 같이 뱉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풍경을 보면서 저 씨를 뱉는 저거에서 즐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고 깊은 마음인가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 그거죠. 몇백 년 전에도 여기 어떤 마을 사람은 이 수박을 먹고 씨를 뱉었을 거고 그 몇천 년 전에도 씨를 뱉었을 거야. 그 똑같은 즐거움을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소한 풍경인데 그 속에서 되게 이 수직적으로 역사 인간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비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놀이의 그냥 행동이지만 그 우리가 깊이 계속 이어져 오는 어떤 마음 같은 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딱 짚어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당연히 이 횡적으로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대하고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다시 수직으로 내려가서 그 옛날 사람과의 그 마음을 통하는 것도 굉장히 또 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옛날 사람도 이거에 똑같은 즐거움을 느꼈구나.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거기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백석신이 굉장히 뿌듯해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굉장히 팬클럽 회장 같은 그런 그러니까. 눈빛으로 우리 선생님이 이런 느낌으로 완전 사랑의 그 시선이 지금. 근데 이게 하나의 예인데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저 인생 그러면서 인생이 제 삶의 태도에 자극을 줬던 구절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 필터들을 수집해서 일상생활 이렇게 쓰고 계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네요. 필터를 수집하고 계셨네. 그러니까 그래서 파리의 밤이 나오고, 그치. 콜롬비아 커피가 나오고, 이탈리아가 그럼 학시간에 이탈리아가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아주 무섭게 수집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 그냥 방면으로. 나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고퀄리티의 문학들을 통해서 수집하고 계셨네요. 근데 저는 너무 공감돼요. 그 문학만의 문학에서만 표현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매력을 안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항상 뭐 에세이라든지 약간 수필이라든지 그냥 그런 담백한 글들 뭐 물론 모든 글들이 담백하게 잘 쓰여져 있지만 문학이나 이런 작품 속에서 소설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 소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표현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맞아. 하얗다와 약간 희다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맞아. 하얗게 뭐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저희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매력적인 맞아. 시선을 굉장히 여러 분들의 표현과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 그러니까요. 누군가에게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좋아할게요. 저도요. 이것도 결국 이제 취미 하나인 걸로. 맞아. 취미가 굉장히 깊어요. 취미들이 사실 전공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조금 지나쳐 왔던 건축 최장원. 사실 전공이 1학년 때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전공이 건축이었어요. 실내 건축학과고요. 네, 지금도 이제 실내 건축학과 계속 있는데 우를 주셨는데. 오, 근데 궁금한 게 왜 건축을 선택했어요? 이제 건축을 선택하게 된 건 사실 그렇게 깊은 고민에서 선택한 건 아니고 연우 고3이 이제 수능을 보고 선택을 내가 할 때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디 있고 어떤 학과를 갈 수 있나 어느 과를 갈 수 있는가 그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후보군에 올라와 있던 그 과 중에 이제 이게 딱 눈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실내건축학과인데 지금 이름이 주거환경학과였어요. 원래는. 네. 제가 들어가서 바꿨는데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같은 말인데 약간 의미가 느낌이 다르죠. 그러게요.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도 그 단어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 과 이름을 주거환경이라면 좀 더 복합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치. 실내건축은 약간 오히려 뭔가 더 밀접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갈수록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의식주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의식주 질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황 뭐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 반대파의 입장을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때 막 이제 막 카페들에서 막 카페 많이 생기고 했을 때였어요. 막 카페밴에 막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생기고 저도 그런 데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새로운 공간에서 잘 돼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도 더 잘 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고민할 때 주환경? 그러니까 그때도 어쨌든 이 과가 뭐라 하는지는 이제 찾아봤던 거죠. 그럼 결국 주로 좀 건축이나 공간에 대해서 다룬다 했을 때 내가 좋은 공간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재밌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겠죠. 그나마 흥미있어 보니까 근데 그때 이상하게 중요한 걸 생각한다기보다 내가 흥미가 어디에 있을까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근데 보민도 딱 그때 그런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되게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클릭 한번 하면 그냥 그쵸. 그냥 제출돼버렸어. 네, 그래서 너무 간편하게 그냥 딱 내서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네. 그럼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때 어때요? 지금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학부랑 당연히 좀 다르니까 학부 때만 딱 생각을 해보면 들어서 너무 만족이었어요. 네. 딱 1학년 때부터 전공을 한두 개씩 듣는데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를 많이 다뤘어요. 저희 과 자체에서는 진짜 공간 안에서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뭐 공간의 의미 뭐 이런 거를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책을 접하게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지만 건축 책이 또 재밌더라고요. 네, 건축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른 게 누군가는 또 이제 이게 너무 말로만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냥 의미부여하는 게 아니야. 해놓고 해몽이다. 근데 저는 그냥 워낙에 이제 나중에 문학도 좋아하게 되고 그런 걸 보면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축가들이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컨셉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걸 그냥 읽어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게 계속 작품들을 접하고 그건 공부하고 처음엔 이제 이론 위주로 하다가 이제 실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녹일까요? 네, 그러니까 막상 만들려고 하니까 좀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드로잉을 해야 되고 평면도를 그려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좀 이런 거에서 이제 나 이거 소질이 없나 보다 느끼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너무 긴 프로젝트를 하나를 내가 다 끌고 가야 되고 디테일을 하나하나 내가 다 그려야 되고 막 신경 써야 될 건 너무 많고 또 막 툴도 잘 다뤄야 되는데 저도 의외로 컴퓨터 되게 못 다루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직접 만들고 막 고치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컴퓨터 쉽지 않더라고요. 막 윈도우 직접 깔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컴퓨터만 하면 답답해지고 막막해져요. 진짜? 제가 그렇거든요. 맞아, 컴퓨터에서 뭐가 에러 뜨면 진짜 너무 갑자기 막 세상이 너무 싫어져. 아는 단어도 잘 안 와닿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막 포토샵 이런 거 막 난 이 사진을 누르고 싶은데 안 눌려. 옮겨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이런 이제 막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도. 그게 좀 안 되는구나. 네. 제가 미디를 배우다 포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정이 안 붙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진짜 제가 그래요. 캐드 같은 거 막 그런 그쵸, 거. 캐드도 막 너무 막 삭막하고 검은색 배경에 눈 아파. 삭막하고 막 딱딱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벽에 부딪힌 거죠. 근데 좀 운이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저 때만 해도 그렇게 이제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설계 과목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른 과목들을 많이 해서 졸업 요건을 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우울하는 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몇 퍼센트 부족한 느낌인 게 이론만 이렇게 이론만 잔뜩 막 이렇게 재밌게 배우는 진짜 배우고 싶은 거 배웠구나. 오히려 정말 학적으로 더 흥미가 있고 그랬던 거죠. 건축학을 복전할 때도 막 건축과 이론 뭐
뭐 서양 건축사 철학적으로 다루는 것들이잖아요. 아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구나. 네. 그 속에 담긴 이야기 이런 그쵸. 것들이 너무 재밌으셨구나. 그 정말 이거 누가 들으면 되게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복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랑 저렇게 서 있을 때랑 공간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막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막 정말 쓸데없을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공간을 크기를 이렇게 바꿨을 때 공간의 질이 어떻게 바뀌고 굉장히 그 모호한 말들 전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게 재밌고 자꾸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 장소성이라든지 뭐 맥락을 봐야 된다든지 뭐 지역주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에만 흥미가 가고 직접 그리라고 하면 또 별로 안 하고 네, 싶은데. 네. 약간 건축이 약간 흙으로 쓰는 소설 같은 느낌. 그렇죠. 이거 또 좋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뭐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은 맞아요. 뭐예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결국 사실 졸업 전시를 해야 이제 졸업 끝나본 그쵸, 거거든요. 그쵸. 졸업 그 스튜디오를 해야. 그때도 제 최종 결과물은 글 위주였어요. 진짜. 굉장히 독특한. 보통 이제 이미지로 굉장히 그 멋지게 표현을 하잖아요. 엄청 그 멋진 그래픽 이미지를 하나 딱 얹고 설계도 막 있고 있는데 저는 막 모형을 그냥 노가다로 이제 직접 만들어서 그걸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옆에 글을 막 적었어요. 이 길을 아날로그로 걸을 때, 만들고. 그렇죠. 아날로그로 만들고 아날로그로 써서 이 길을 걸을 때 어떤 소설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어머. 막 이런 식으로 썼던 거죠. 진짜. 교수님이 되게 싫어했어요. 프로세스가 없다. 이걸 담아야지. 네. 이렇게 너무 소설이었다. 디자인에 모형을 너가 만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 근데 저는 사실 제 거 보고 만족스러웠거든요. 제 결대로 그럴 수 잘 있지.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물들도 있어야지. 굉장히 문학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쵸. 공과 계열이었다기보다 설계적이었다기보다. 제 때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우리 항상 판넬은 꼭 이렇게 디자인 그림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지 오히려 상상이 더 많은 거를 이렇게 상상하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럴 수 있어.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건축 일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서 건축 중에서 정원 씨가 담당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싶어요? 좀 더 관점이 넓어지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음. 도시적인 관점에서 좀 도시 전체에서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까,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 같은 게 좀 관심이 오히려 가더라고요. 갈수록 더 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지역에 뭐가 생겼을 때 이게 얼마나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이게 공공시설이겠죠 주로. 네,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좀 프로그램.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공간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정말 그 활용도가 달라지고 의미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이 공간도 굉장히 아무 빈 공간을 지금 녹음실로 씀으로써 지금 엄청난 얘기들을 나누고 많은 컨텐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또 예를 들면 뭐 무용실로 했을 때 거기서 또 사람들이 예술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 공간을 좀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그 생각하는 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너무 좋다. 뭔가 장원 씨가 만드는 도시는 되게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일단은 러닝을 할 수 있고요. 진짜 뛸 수 있는 도시 되게 중요합니다. 뛸 수 있는 도시. 눈 닿는 어느 곳에 책이 다 있고.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에 결국 그 어쨌든 내용이 좀 나름 있었던 게 마지막 졸업으로 했던 프로젝트도 둘레길이었어요. 둘레길 가서 좀 웃긴 게 아주 작은 책방이 둘레길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말한 게 다 있네요. 있습니다. 산책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둘레길 통과하는 거예요. 그 방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방에 안에 이제 책이 몇 권 있는 거예요. 책을 하나 꺼내서 둘레길 한 바퀴 도는 거죠. 보면서. 네, 그럼 중간에 제가 벤치들을 몇 개 이제 디자인을 해놨어요. 거기 앉아서 읽었다가 또 다시 덮어서 걸으면서 음미하면서 또 걷고. 약간 그런 일련의 활동을 저는 상상하면서 만들었었어요. 좋다. 네. 저희 마을 용인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저수지를 모델로 했는데 그걸 실현시키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근데 전 좀 안타까운 게 여기가 지금 아직 관리가 잘 안 되고
그 길이 너무 잘 활용을 하면 예쁜 더 예쁘게 둘레길이 될 될 수 수 있는데 있는데 훨씬 더 많은 너무 분들이 아쉬운 거예요. 재밌어요. 예를 들면 되게 낙후되고 있고 그럼 여기를 아주 그런 의미 있는 길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진짜 멀리서 오는 사람한테도 휴식의 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그치. 마을 사람들에겐 당연히 좋은 산책길이 될 수 있으니까 명소가 될 이런 수도 거 있고. 꼭 만들고 싶다 하는 그래서 하나 갑자기 있는 꿈 중에 하나 네. 용인의 어떤 동일까요, 거기가? 용인시 처인구 어. 있는 원사면 두창리라고 굉장히 리구나. 리로 끝납니다. 어. 네, 굉장히 오지고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네요. 네. 오지지만 오진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뭐예요? 오늘 오늘 약간 소설 느낌으로 문학 느낌으로 하고 라임도 오늘 있고. 한껏 문학적이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면 우리 지금 서울에서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뭔가 나와 결이 좀 맞다. 이 공간이. 종둑도서관이라 삼청동에 종둑도서관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네. 많으실 텐데 가보지 못했어요 아직. 거기를 너무 굉장히 예뻐요. 좋아해요. 이 삼청동이 제가 좀 인연이 좀 있는 게 음. 그것도 되게 우연히 그 삼청동을 어쨌든 예전에 어렸을 때 뭐 가족끼리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너무 예쁘죠. 예, 지금도 당연히 좋지만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혼자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시험이 끝나고 이제 막 이제 놀잖아요. 보통 좀 시험 끝난 날. 그때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삼청동 한번 가보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모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보지 못한 동네를 그냥 우리끼리 갑자기 지하철 타고 간다는 게 우리 제 딴에는 되게 그럴 수 큰 있지. 도전이었어요. 왜냐면 벗어난 적이 별로 없었을 때였는데. 그렇지, 진짜 서울에 학교 집 도서관밖에 안 갔으니까. 아니 갑자기 그 얘기가 그렇게 되네. 아니 보통 그러지 않나요? 학교 집 도서관 학원 가신 아니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학교 반원돌이를 많이 우리 삼성동을 가보자. 버스 타고 아니 그렇게 그 행동 방기 우리 가보는 거야. 보통 바닷가를 가는 일탈 정도면 이해하겠어요. 부산도 아니고. 삼청동 가는데. 삼성동을. 아니 밤에 갔어요 심지어. 그랬구나. 저녁에 아니 자꾸 지금 그런 식으로 되는데 분명히 비쌀 거예요. 중학교 막 고1 또래 이런 애들이 아니 많이 못 벗어나요. 네. 네. 그치. 그쵸? 네. 동의를 건 눈빛을 보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떠셨나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그때 골목골목을 기억이. 걷는데 서울에 사실 이렇게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있구나. 막 걷는 게 그냥 자체가 좋고 왜 오래된 건물들이나 막 공간들이 너무 다 다채롭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단 첫 번째로 매력을 느꼈고 이제 그 장소를 좋아하게 되니까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종도도서관이라는 도서관에서 주말 같은 때는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갔던 거죠. 근데 정말 좋은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느낌이 좋고 앞에 정원이의 벤치가 되게 많아요.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정원에 봄이 되면 벚꽃이 피는 정말 예쁘고 공부가 돼요? 안 되죠. 데이트하러 가요 거기서. 그쵸. 데이트 많이 하죠. 책과 함께하는 데이트. 그치. 책이 있는 곳에서의 데이트. 열람실에서 꽁냥꽁냥거리고 그러려고 가는데 여기는. 약간 그런 거 있죠. 맞아요. 그래서 꼭 가봐야겠다. 그 공간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장소들이 사람마다 있을 거고, 그런 게 하나씩 진짜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고, 그게 어쨌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 바꿔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그 기억을 좀 남겨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거는 있는 게 우리 사람 정서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 삼청동과 종덕도서관이 좀 의미 있는 공간. 네. 픽이네요, 픽. 그니까요. 제가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떤 분이 또 이제 정훈 씨가 만든 그 동네가 그럼 또 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좀 너무 또 좋겠죠. 거기 그거 생기면 제가 얘기할게요. 나 저거 만든 사람 안다고. 그 사람이 저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삼청동을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또 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돌아왔네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진짜. 진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또 빠져들었네. 진짜 이렇게 정원 씨가 생각하는 장원 씨에 대한 평가들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자기소개 썰과 평가를 한번 들어보니까 장원 씨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때는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장원 씨를 이루고 있는 영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생활기록뷰 1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2부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